근데 수업 자르는 거를 깜빡하고 계속 갔네? 제가 나중에 자를게요. 녹화는 하고 있죠? 네. 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이제 선박 동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연력학이나 동력학 때 배우긴 했겠지만은 동력이라는 게 영어로 파워거든요. 파워는 원래 정의는 뭐냐면은 에너지를 시간으로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1초당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어떤 시스템에 줄 수 있냐가 동력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고, 그럼 에너지 단위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 줄 그런 거 있죠. 칼로리도 있긴 한데 그거는 우리 필드에서는 잘 안 쓰잖아요. 칼로리는. 그 다음에 파워의 단위는 줄을 초로 나눈 거 와트라고 잘 쓰죠. 이게 SI 단위계에서 와트를 쓰긴 하는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실생활에도 좀 더 자주 듣는 단어가 마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제가 개론 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마력은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말 한 마리가 낼 수 있는 출력인데 그게 1마력이 한 735kW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미터법 기준으로 내는 거고 이거는 저기 영국이나 이제 미국에서 쓰는 마력 단위예요. 그래서 둘이 조금 달라요. 그 개론 때도 얘기했고 아마 계산 때 배웠을 수도 있는데 톤도 원래 뭐예요? 1000kg잖아요. 근데 롱톤, 숏톤 해가지고 뭐 롱톤은 1200kg인가? 그러고 숏톤은 900kg인가? 그렇게 미국이랑 영국이 톤이란 단위를 다르게 쓰거든요. 기본적으로 걔네는 미터법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1톤이 1000kg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에 맞게 톤이라는 걸 제정을 했는데 그게 롱톤이랑 숏톤이라고 해서 미국은 숏톤 쓰고 영국이 롱톤 쓰나? 뭐 그런 식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씩 달라요. 같은 이름을 불러도 미터법으로 우리가 국제 표준 단위계로 표현하면은 조금 다른 값을 가지긴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보고 틀리지 않게 해야겠죠. 그러면 배에 들어가는 엔진은 대충 어느 정도 되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또 달라졌는데 옛날에 제일 컸던 배가 이거거든요. 이 머스크라는 게 덴마크에 있는 해운회사인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길 가다 보면은 이런 파란색보다 조금 더 하얀색 섞인 파란색으로 돼 있는 컨테이너들이 있거든요. 거기 모르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파란색으로 칠해놓고 거기에 하얀색으로 별 그려놓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7별인가 하여튼 몰라. 그래갖고 이런 거 있는 컨테이너가 여기 머스크 거거든요. 보면 머스크라고 써져 있어요. 덴마크 해운회사고 해운회사 중에 한 1, 2등 할 거예요. 이제 하도 합병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바뀌어서 저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되게 큰 회사인데 여기에서 발주한 컨테이너선이 발주한 컨테이너선이 15,000개 정도를 옮길 수 있는 개론 때 배웠지만 TEU가 뭐예요? 컨테이너인데 20피트짜리 컨테이너예요. 1피트가 30cm니까 20피트면 6m 길이 컨테이너 정도 돼요. 여러분들 봤을 때 그 트럭에 길게 하나 실리는 거는 40피트짜리고요. 그거 말고 긴 거 말고 이렇게 두 개 싣고 가는 경우 있죠. 트럭에서. 그게 하나가 20피트짜리거든요. 그게 한 15,000개 정도가 실려요. 지금은 또 컨테이너선이 더 커져서 2020년대에는 2만 TEU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되게 큰 배예요. 그런데 얘가 엔진 동력이 얼마냐면은 왜 얘를 썼냐면은 요새는 엔진을 그래서 한 2개, 3개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단일 엔진으로 제일 큰 게 한번 들어갔던 배예요. 몇 마력이냐면은 10만 마력이죠. 11만 마력 정도. 우리가 보통 타는 자동차가 한 대가 한 200마력 되면은 그래도 좋은 차거든요. 일반적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보는 그런 차 말고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돈 벌어서 차를 살 때쯤 되면은 200마력이면 되게 좋은 차예요. 현실적으로. 그럼 그런 차가 몇 대예요? 한 500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정도 출력입니다. 그 출력으로 얼마를 내냐면은 25.5노트를 내요. 그래서 47km 정도의 속도를 낸다. 400m, 길이 400m짜리 배를 10만 마력짜리 엔진으로 돌리면은 저 정도 출력이 속도가 나온다. 라는 게 이제 대충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종합설계 수업에서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듣겠지만은 엔진 동력이 그래서 한 2만 마력, 5만 마력 그 정도에서 뭐 설계를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태스크가 그 정도 나와요. 되게 큰 거죠. 엔진 되게 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사람이 안 보여. 이게 사람이거든요. 여기 이만한 게. 그러니까 한 5층 정도 되는 그런 건물만한 엔진이죠.
근데 이거 개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개론 때 이거 그래서 엔진 올리는 다큐멘터리도 보여주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엔진 3개, 한 번에 못 올려서 3개로 쪼개가지고 올리고 뭐하고 했었어요. 뭐, 그때 안 들은 사람들은 나중에 찾아서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에서 그럼 무슨 엔진을 쓰냐라고 했을 때,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연료를 안에서 태운다는 거예요. 엔진 안에서 태운다고요. 엔진 밖에서 태우는 연료, 뭐 그런 것도 있냐라고 하면은 있겠죠? 있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옛날에 증기기관차 같은 거는 밖에서 증기를 끓여가지고 그걸로 기관을 돌리잖아요. 밖에서 끓여요, 연료를. 대표적인 외연기관이 됩니다. 뭐 아니면 요새는 원자력 같은 것도 원자로에서 물을 끓여서 증기는 터빈에다 쏘거든요. 그러니까 걔도 밖에서 연료를 태우죠. 외연기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배에서는 어떤 엔진이 주로 쓰이냐면은 이행정 디젤 엔진이 저속 엔진으로 많이 쓰여요. 아마 여러분들이 근데 이행정이라는 거 볼 일이 없잖아, 살면서. 디젤 엔진은 뭔지 알죠? 뭐예요? 연료가 디젤인 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디젤 사이클로 돌아가는 엔진이에요. 근데 디젤 사이클은 연력학 때 배우잖아요. 안 배웠다고 하지 마.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은 연료를 이렇게 압축을 시키잖아요. 그건 알죠? 엔진 안에서 압축은 해요. 그 다음에 태울 때 어떻게 태워요? 가솔린은 스파크를 딱 때려가지고 얘를 터트리잖아요. 근데 디젤은 쭉 압축하면은 지가 공기를 압축하고 거기에다가 연료를 뿌려주면 지가 알아서 압력이 높아서 압축 착화라고 해서 자동으로 불이 붙어요. 그러면서 터지는 게 디젤 사이클이거든요. 디젤 엔진이라고 해야겠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위에 스파크가 없고 그냥 연료를 뿌려주는 인젝터가 들어가는 게 디젤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디젤 연료를 쓴다고 하면은 조금 그런 게 선박에서는 디젤 우리가 경유라고 하잖아요. 경유를 잘 안 쓰거든요. 경유가 비싸요. 그래서 되게 싸구려인 중유 같은 걸 쓰는데 헤비 퓨어 오일이라고 해서 중유를 쓰니까 중유를 태우는데 디젤 엔진이니까 단순히 디젤 연료를 쓴다고 해서 디젤 엔진이라고 하면 조금 말이 안 맞겠죠. 일상생활에서는 문제 없는 말이지만. 그 다음에 이행정은 뭐예요? 일행정이라는 게 요새 기술과정 그런 수업 없나?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아요? 안 배웠어?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저 때는 기술과정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엔진 배워요. 행정이 뭐냐면은 피스톤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제일 아래에서 제일 위까지 그냥 한번 가는 게 일행정이에요. 위에서 아래 내려오는 것도 일행정이에요. 그럼 이행정은 뭐냐면은 피스톤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과정이 끝나는 게 이행정이에요. 한 번 갔다가 내려왔으니까 일행정, 이행정. 그럼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는 몇 행정이에요? 혹시 들어봤으면 4행정이거든요. 뒤에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오르락 내리락을 2번 해야, 그러니까 4번 왔다 갔다 끝에서 끝까지 가는 짓을 4번을 해야 한 번 사이클이 끝나는 게 4행정이고 디젤은 이행정은 그냥 한 번 가면은 한 번 갔다 오면은 사이클이 끝나는 게 이행정이고 이행정 가솔린은 요새는 그 연료 규제 때문에 못 쓰거든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저기 예초기 같은 거 엔진 보면 막 빽빽거리면서 돌잖아요. 예초기 안 써봤어요? 그러면 저기 그 전기톱이라고 하면 안 되고 기계톱? 엔진 달린 거, 엔진톱. 걔도 그 엔진 요거 부응하고 돌리면은 소리 좀 빽빽거리면서 시끄럽잖아요. 그게 거의 이행정이에요. 아니면은 RC에 들어가는 엔진들도 이행정으로 쓰거든요. 근데 하여튼 연비가 안 좋아요, 걔는. 가솔린 엔진에 한해서. 디젤은 이행정 써도 연비가 좋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큰일 나고. 그래서 디젤 엔진 얘기했고, 다 설명했네? 그럼 넘어갈게요, 여기는. 좀 더 설명해야 되나? 그래서, 이행정 가솔린 엔진은 혹시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그 공기랑 연료랑 섞은 게 여기로 안 들어오고 아래로 들어오거든요. 아래로 들어와서 피스톤 내리면은 옆으로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타고 나가고 그런 식으로 돼요. 이행정 가솔린은. 기술 때 안 배워요? 그래? 제가 2000 몇 년이냐? 2008년도에 타던 오토바이가 이행정 가솔린으로 마지막 나온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타는 사람이 고쳐야 돼요. 네, 그것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죠. 지금도 가면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제자리에. 네, 어쨌든 옛날 생각나네.
그게 80만 원 주고 사서 수리비가 150만 원인가 들었는데 그 다음에 그건 중고로도 안 팔려요. 그래서 팔 때 130인가? 하여튼 손해 많이 보고 팔았어요. 망할 물건인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쓸데없는 썩은 중고차를 사가지고 돈을 잔뜩 부으면은 카푸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살 때 새 차를 사세요.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행정 엔진은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공기 일로 들어와서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쭉 공기를 다 빨아들여서 여기 공기를 가득 채우고 밀고 올라가서 빵하고 터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빵하고 터트리면 피스톤이 내려가죠. 근데 이 안에 아직 뭐가 차 있어요? 배기가스가 차 있어요. 그래서 쭉 내려갔다가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배기가스를 밀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아래로 내려가는 걸 몇 번 해요? 공기 빨아들일 때 한 번, 터진 다음에 한 번, 올라가는 것도 압축할 때 한 번, 배기가스 밀어낼 때 한 번. 그러니까 4번 가잖아요. 그래서 사행정이에요. 사행정은 뭐가 좋냐면은 뒤에 설명이 돼 있나? 사행정은 이행정에 비해서 진동이 좀 적고요. 그 다음에 뭐 좀 조용한 편이에요. 실제로 이행정 가솔린 타보면은 되게 시끄러요. 뒤에 쫓아가던 사람이 막 욕을 할 정도이기 때문에 매연도 많이 나왔고 디젤은 뭐 매연은 좀 적다고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사행정은 주로 어디에 쓰냐면은 진동이랑 소음이 중요한데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타는 배겠죠? 여객선 같은 거 그런 데는 사행정 엔진 쓰는 경우 많고요. 그거 아니고 화물선은 그냥 뭐 필요 없잖아요. 진동정 코드 연비 좋으면 되니까 이행정으로 쭉쭉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배울 게 가스터빈인데 이거는 일반 상선에서는 제가 알기로 잘 안 쓰고 군함이나 뭐 그런 데서 많이 써요. 근데 가스터빈이 먼저 설명을 하자면은 압력을 가진 기체를 또 안 돼? 압력을 가진 기체를 그러니까 증기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연료를 태워도 압력은 있죠. 얘가 부피가 커졌잖아요. 연료가 태우면서 그렇게 됐을 때 걔를 바람개비 같은 거에 통과를 시켜요. 여기 보시면은 바람개비들이 보이죠. 거기에 통과를 하면 얘가 그걸 맞고 축이 돌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진 가스를 써가지고 걔로 축을 돌리는. 그런데 축을 날개를 하나만 하면은 효율이 안 좋으니까 뒤에다가 날개를 많이 달아요. 그렇게 하는 게 가스터빈이거든요. 터빈에 통과를 시켜서 축을 회전을 합니다. 근데 가스터빈도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제 가스터빈이라고 하면 그런가? 그냥 터빈이라고 합시다. 헷갈리니까. 그냥 터빈도 밖에서 증기를 만들어서 쏴주는 게 있고 터빈 안에서 연료를 태우는 타입이 있어요. 터빈 안에서 연료를 태우는 타입이 비행기 엔진 같은 거 있죠. 비행기 엔진 뭔지는 알죠? 비행기 날개 밑에 달렸잖아요. 그럼 걔는 안쪽에서 연료를 태워서 그걸로 뒤쪽 터빈을 돌리거든요. 그럼 이 축이 돌고 앞에 있는 바람개비는 그럼 연료는 중간에서 타요. 그럼 앞에 있는 바람개비는 그냥 말 그대로 앞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타입으로 쓰는 터빈들도 있고 아니면 밖에서 연료를 태워서 그냥 증기를 통과시키는 그런 타입들도 있어요. 가스터빈은 뭐가 좋냐면은 앞에 있던 기관들은 뭐 사행정 중속 디젤도 진동이 적다 하는데 어쨌든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진동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완전히 없애진 못해요. 근데 얘는 보면은 그런 왕복을 하는 그런 부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동이 되게 없어요. 그것도 좋고 그 다음에 기관의 크기도 작아요. 얘는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스터빈 사행정 보면은 실제로 연료 태우는 데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여기밖에 없는데 가스터빈은 얘 주위가 다 연료 태우는 데거든요. 이만큼이. 그러니까 뭐 그거 말고는 다른 걸 더 갖다 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엔진이 상당히 작게 됩니다. 엔진도 작고 그 다음에 가속 감속이 되게 좋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배에서 뭐라고 했어요? 배 운전하면서 가속할 일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군함은 있을 수도 있죠. 뭐 이리저리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군함에다 많이 쓰고 이제 요새는 가스터빈이 열 효율이 낮다는 것도 좀 옛날 얘기긴 한데 기본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게 가스터빈이 연비가 좀 안 좋은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배에는 잘 안 쓴다. 쓰더라도 뭔가 좀 특수한 목적일 때나 쓴다. 그 정도로 아시면 좋죠.